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전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날도 좋네요. 화창하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4100선을 회복해서 회복한 직후에 차익 실현,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겹쳐요. 그러면 상승 흐름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AI 고평가 논란이 다시 이제 불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상당히 이제 강해진 영향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번 주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의 공개,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공개. 지난주 코스피 보면 전주 대비 57.81포인트 올랐습니다. 4011.57. 다 올랄 수 있었는데 그냥 금요일 아주 고꾸라져가지고 좀 아쉬웠죠. 미국 연방 준비의 셧다운 그 종료 기대감, 또 정부와 여당 이 배당 소득 분리가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41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10월에 FOMC 이후로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AI 거품론, 그리고 환율 급등 이런 게 맞물렸어요. 그래서 상승폭은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는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발언한 이후 일부 연준 의원들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잇따라 내놨죠. 파월 의장은 이 위원회 내에서 금리 경로에 대해서 강하게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그리고 10월에 FOMC 그 이후로 블랙아웃 기간이 해제가 됩니다. 나오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각각 다른 스탠스를 노출합니다. 저마다의 그 스탠스를 노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연준 내부에서 점점 금리 동결 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요동치고 빠지고 난리쳤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75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키웠는데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환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462억 정도 규모를 순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 나섰죠. 특히 지난 14일에 올해 최대 규모인 2조 3,66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매물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했던 성장주, 기술주, 정책 수혜주 일제히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기계 이쪽 종목들이 낙폭이 좀 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 대세 상승 속의 단기 과열을 좀 해소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계속 오르잖아, 환율이.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거야. 팔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안 좋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 국회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율하고 3차 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이제 본격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이슈도 증시의 추가 동인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모멘텀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했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순 실적보다는 그 마진의 개선 여부, 매출 증가 속도, 젠스랑 CEO가 또 AI 거품론, 이런 AI 거품론,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집중입니다. 젠스랑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이 사람이 또 참 좋은 이야기 나겠죠. 퍼포먼스 벌리겠죠.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닐 거죠, 당연히.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보니까 그 패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51.9%까지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에 얼마였냐면 69.6이었어. 거의 70%였는데 50%로 확 빠진 거야. 크게 낮아졌죠. 지금 인하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이후로 이제 물가랑 고용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잠정 결정하고 대형 증권사 그 종합투자계좌의 인가 등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당은 기존 자사주까지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사주 빨리빨리 팔든지 뭐 소각하든지 해야겠죠. 그냥 소각해야지. 왜 자꾸 갖고 있어 이놈들.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소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주주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 자본시장 개선 흐름은 벤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로 좀 이어지고 있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자사주 비중이 큰 금융, 지주사 그리고 성장산업 내 중소형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AI 떴고 또 다음에 바이오 뜹니다. 지금 바이오 엄청 떴어요. 보세요. 그리고 또 금융 그 지주 쪽 많이 뜰 거야. 요즘 보니까 금융 회사들이 실적이 좋더라고. 엄청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칩이 우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뇌피셜이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